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유통에 종사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 제목도 온라인 김부장 뭐 먹고 살지이고요. 최초에는 온라인 유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되게 많이 해보려 했는데 점점 제가 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듣다 보니까 그 얘기의 주제가 계속 줄어들고 그냥 일반 직장인에 대한 이야기로 혹은 경제 관련한 이야기로 뭐 계속 이제 이야기가 좀 바뀌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다시 온라인 유통 관련한 이야기를 한 꼭지로 계속 좀 이어나가 볼 생각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가구 이제 대표를 만나서 미팅을 했었어요. 매출이 되게 적더라고요. 이제 대략 따져봤더니 이제 이런 거죠. 쿠팡에서 한 두 군데 이제 빅셀러가 있고 쿠팡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시장에서 이제 한 원투쓰리 이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원투쓰리 중에 이제 세 번째 업체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저가 이제 의자 시장 쪽에 이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 원투쓰리 그 세 번째 회사의 이제 대표랑 그쪽 이사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 봤더니 쿠팡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회사가 한 달에 한 10,000개씩 파는데 이 업체는 한 2,000개 정도 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상 가봤더니 2,000개는 아니고 이제 9월달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0개 가량밖에 못 팔더라고요. 이걸 저는 이제 이분하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앞으로 한 1년 안에 3,000개, 4,000개, 5,000개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걸 얘기해보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뭘 지금 보고 있냐? 이 업체 제품 명칭, 그리고 상품 상세 설명, 그리고 상품의 옵션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제 3등이라고 얘기했지만 1, 2등과 월등히 차이 나는 3등입니다. 그러면 온라인 유통에서 뭐 네이버가 됐건 아니면 쿠팡이 됐건 11번가 카카오, 지마켓, 옥션 어느 채널이 됐건 간에 가장 1번은 뭐다? 나보다 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학교를 다닐 때 성적이 내가 만약에 한 반에서 30등, 40등이에요. 근데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1등, 2등에 가는 걸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10등이든 20등이든 내가 좀 그래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 안에 경쟁자로 생각하고 내가 부지런히 흉내내고 따라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를 하나 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업체를 정해서 그 업체만 주구장창 이제 따라해서 그 업체에 30%, 50%, 70%, 100%까지 갈 수 있게끔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뭘 하고 있냐? 네이버에서 검색어 보고 있습니다. 검색어라고 하는 게 이제 의자라는 명칭을 치고요. 그 다음에 책상 의자라고 치고 컴퓨터 책상이라고 치고 컴퓨터 의자라고 치고 뭐 이런저런 의자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떠오르는 연상되는 이제 검색어들을 계속 갖다 붙여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노출되는지를 쭉 보려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느 위치에서 판매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은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옵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가 가구의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일 저가 가장 기본형은 얼마부터 시작하고 가장 고가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뒷단에서는 제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구성하는 옵션들이 되게 많아지면 작업하는 공정들이 많아져서 상품화해가지고 이제 포장해가지고 고객한테 발송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빡세게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참 신기했던 건 제가 온라인 MD로서 상품 판매하는 것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 셀러 이제 제조하는 대표, 제조 플러스 유통을 하려고 하는 대표와 이제 좀 더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좀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되더라는 거. 그리고 배우는 부분들도 많더라는 거. 생각하는 생각의 넓이도 좀 더 넓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잘 쌓이면 저는 저대로 이제 제가 이제 내려고 하는 책의 이 컨텐츠도 될 수 있는 거고 온라인 셀러 분들하고 그냥 단순한 MD로서의 역할이 아닌 좀 더 다양한 이제 시각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2022년, 23년, 24년 상반기까지 계속 뭐 대학이나 아니면 각종 이렇게 강공센인 데 가서 온라인 유통 관련한 강의들도 조금씩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대학 교수라고 하는 분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날 것이 아닌 현실적이지 않은 좀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좀 그러면서 살짝 저는 나는 현실에서 현장에서 현업에서 생동감 넘치는 실제 얘기를 하는데 저들은 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짝 교만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좀 많이 들을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나 제조하시는 분들은 유통을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조금 막막해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만만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판매하는 영역과 제조하는 영역은 철저히 구분되어 있고 언제든 제조하는 사람들은 유통을 쉽게 유통까지 확장하려 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은 제조까지 확장하려 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쉬운 건 아니더라. 근데 확실한 건 각자가 가장 잘하는 분야를 좀 존중하고 서로 잘 협의하고 의논해서 맞춰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온라인 유통에 종사하고 MD로서 계속 이제 살아왔잖아요. 상품을 판매하는 것만 계속 지켜보며 지내왔던 놈입니다. 제가 아주 정확한 아주 세부적인 로직은 몰라도 어느 정도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계속 한 걸음 물러서도 계속 지켜보고 보아오던 사람인지라 충분히 그 온라인 유통 관련한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앞으로 온라인 유통 관련한 한 꼭지로 계속 좀 얘기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저는 지금도 이제 11번 가든 G마켓이든 쿠팡이든 카카오든 온라인에 잘 팔리는 베스트 상품들을 쭉 보면서 살아가는 게 제 일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은 상품 많이 팔아가지고 신날 때도 있고 잘 팔겠다라고 각오했는데 안 팔려서 고민하고 걱정했던 때도 있고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 많은 것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고 제 가슴 속에 있고 이제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었던 거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꼭지 한 꼭지 끄집어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온라인 유통 관련한 이야기들도 해보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이 되었건 간에 우리는 상품을 사고 파는 셀러와 이제 매뉴팩처와 뭐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이제 언제 어느 때든 아마 하면서 하는 시대가 이미 열린 것 같습니다. 뭐 메타 세대다, 메타 시대다 아니면은 뭐 3D 프린팅이다 뭐다 이래저래 예전에 비해서는 플랫폼도 많아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이제 각각 셀러가 돼서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40대 후반, 50대, 60대 이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이 되게 약합니다. 저도 약했고요. 지금 온라인 MD로 종사하고 있지만 온라인 MD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 어쩌면 가장 나이가 많은 MD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되게 올드합니다. 왜 올드하냐? 새로운 어드민 기능이 바뀐 것도 적응하기도 힘들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겁을 많이 냅니다. 근데 이 세대들의 장점이 뭐냐? 우직하고 꾸준히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450, 4560 세대들이 온라인 유통을 셀러로 대비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자신감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온라인 유통 관련한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해볼 작정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